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 그게 전부를 말해줘. 좋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그 움직여.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실행해. 조용히 처리해. 나쁜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 변명부터 해.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현장 소장 두 명이 있었어. 정 소장하고 윤 소장. 둘 다 경력이 비슷했어. 능력도 비슷했어. 차이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어. 정 소장 현장에서 자재 배송이 늦어졌어. 공정이 지연될 상황이었어. 정 소장이 즉시 움직였어. 대체 자재를 찾았어. 밤새 알아봤어. 다른 업체를 찾아서 진급 공급받았어. 용의도 들었지만 공정은 지켰어. 보고할 때는 다 해결된 뒤였어. 윤 소장 현장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어. 자재가 늦어졌어. 윤 소장은 보고부터 했어. 업체 탓을 했어. 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어. 계획 위반이라고 소리 질렀어. 해결책은 안 찾고 책임 공방만 했어. 공정이 2주 지연됐어. 정 소장은 계속 썼어. 문제를 해결하니까 윤 소장은 다른 부서로 보냈어. 문제를 만드니까 패턴이 보여. 좋은 사람은 해결책부터 찾아. 누구 탓인지는 나중 문제야. 일단 해결이 문제야. 나쁜 사람은 책임부터 따져. 누구 잘못인지 찾아. 해결은 뒷전이야. 문제가 커져. 직원 채용할 때 이걸 봐. 면접에서 과거 경험을 물어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 대답으로 사람이 보여. 좋은 사람은 자기가 한 해결책을 말해. 적으로 움직였고 저렇게 해결했고 결과가 명확해. 나쁜 사람은 상황 설명만 해. 얼마나 어려웠는지 왜 안 됐는지 남 탓이 많아. 해결 과정은 없어. 만 지원자가 말했어. 전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됐는데 상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랬다고. 팀원들도 협조를 안 했다고. 난 뽑았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남 탓만 하니까 다른 지원자가 말해서 뽑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책임지니까. 그럼 핵심 인력이야. 파트너 고를 때도 마찬가지야. 작은 프로젝트를 먼저 해봐. 문제가 생기게 놔도 일부러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하나에서 화내는지 즉시 해결책 찾는지 그걸로 판단해. 한 업체는 문제가 생기자 보고서를 보냈어. 3페이지짜리 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한 거야. 해결은 안 하고. 다른 업체는 전화 한 통 했어. 대체품 내일 보낸다고. 짧았어. 해결이 먼저였어. 둘째 업체를 계속 썼어. 좋은 사람은 보고를 나중에 해. 해결하고 보고해. 나쁜 사람은 보고를 먼저 해. 책임 회피하려고. 가족 사업할 때도 봤어. 문제가 둘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형이었어. 동생은 문제 제기형이었어. 매출이 떨어졌어. 형은 즉시 영업을 나갔어. 신규 거래처를 들었어. 한 달 만에 회복했어. 동생은 회의를 소집했어.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자고. 마케팅이 문제다. 영업이 문제다. 한 달 동안 회의만 했어. 회사를 이어받았어. 당연한 선택이었어. 동생은 나갔어. 사업 시작했는데 망했어. 문제만 만들다가.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해.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믿을 수 있어. 이제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힘들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해결은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 조직 분위기도 달라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많으면 분위기가 좋아. 이름대로 뭐든 되는 것 같아. 실제로 돼. 문제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분위기가 나빠. 뭐든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안 돼. 한 사람이 조직을 바꿔 문제 만드는 사람 한 명이 10명을 힘들게 해. 문제 해결하는 사람 한 명이 10명을 편하게 해. 문제 만드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야 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 본성이야 안 바뀌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해. 유를 잘해줘. 그 사람이 조직의 기둥이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문제 만드는 사람 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움직여라. 누구 탓할 시간에 해결해라. 변명할 시간에 행동해라. 그 문제라도 빨리 해결해라. 쌓이면 커져. 즉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남 탓하지 마라. 상황 탓하지 마라. 해결하는 데 집중해라. 그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사람은 문제를 만든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선택해라.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해. 어렵잖아. 시간이 말해줘. 진심은 오래가고 거짓은 금방 드러나.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어. 길어야 6개월, 짧으면 한 달. 연결을 계속할 수 없거든. 본성이 나와.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1년 뒤에도 똑같아. 10년 뒤에도 똑같아. 그냥 이유가 없으니까. 새 거래처 사장이 찾아왔어. 황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태도가 완벽했어. 공손하고 정중했지. 약속도 철저히 지켰어. 석 달 동안 완벽했어. 의심할 게 없었어. 계약을 크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직원이 말리더라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6개월을 봤어. 편하게 시작했어. 약속 시간을 늦게 오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이제 본성이 나온 거야. 계약 안 해서 거짓이었던 거야. 석 달은 연기할 수 있었는데 6개월은 못 버텼어. 다행히 안 속았어. 중심인 사람도 만났어. 이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첫 만남이 별로였어. 말도 어눌하고 옷도 평범했어. 눈에 안 띄었어. 1년을 봤어. 인연이 없었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 약속 지키고 성실하고 정직했어. 진심이었던 거야. 20년 넘게 같이 일했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그 모습 그대로야.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 말이 많아. 자꾸 설명해. 안 물어봐도 말해. 의심받을까봐. 그래, 진심인 사람은 말이 적어. 물어보면 대답해. 안 물어보면 말 안 해. 숨길 게 없으니까 한 직원이 지각을 했어. 분명히 길었어. 지하철이 고장났고 환승역에서 사람이 많았고 비까지 왔다고 10분 설명했어. 다른 직원이 지각했어. 통하다고만 했어. 이유를 안 물어봤는데 설명도 안 했어. 그냥 사과만 했어. 두 번째, 직원은 거짓말쟁이였어. 자주 지각했어. 변명만 들어갔어. 결국 내보냈어. 두 번째 직원은 진심이었어. 그날 하루만 지각했어. 2년 동안 다시는 지각 안 했어. 전체문 행동으로 보여줘. 거짓은 디테일이 많아. 자세하게 설명해. 믿게 만들려고. 진심은 디테일이 적어. 간단해. 사실이니까.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 텍스가 페이지였어. 그래프가 수십 개. 숫자가 빼곡했어. 너무 완벽했어. 의심했어. 왜 이렇게 자세할까? 뭘 숨기려고 그럴까? 조사해봤더니 숫자가 조작됐더라고. 뒤졌어. 다른 투자 제안도 왔어. 4억 개 획서가 10페이지였어. 핵심만 있었어. 숫자도 단순했어. 솔직했어. 투자했어. 성공했어. 진심이었거든. 복잡하게 꾸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가지신 사람은 과거를 숨겨. 물어보면 얼버무려. 이력서에도 빈 공간이 많아. 진심인 사람은 과거를 다 말해. 숨길 게 없으니까. 면접에서 직장 퇴사 이유를 물었어. 한 지원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어. 개인 사정이라고. 더 물어도 말을 안 했어. 조사해봤더니 횡령으로 달렸더라고. 숨긴 거야. 당연히 안 뽑았어. 다른 지원자는 솔직했어. 실수로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책임지고 나왔다고. 부끄럽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뽑았어. 진심이었거든. 실수는 누구나 해. 솔직한 게 중요해. 지금 잘하고 있어. 거짓은 일관성이 없어. 이제 한 말하고 한 말이 기억을 못해. 거짓말이 많아서. 진심은 일관성이 있어. 언제 물어봐도 같은 대답. 기억할 필요도 없어. 협력업체 사장을 만났어. 여러 번 만나서 같은 질문을 했어. 일부러 대답이 계속 달라. 숫자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거짓말쟁이였어. 계약 안 했어. 다른 업체 사장은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어. 진심이었어. 계약했어. 거짓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 연기해야 하니까 계속 신경 써야 해. 오래 못 가. 지쳐. 진심은 에너지가 안 들어.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편해. 올해가 신규 사업 파트너를 찾았어. 한 사람은 맨날 연락했어. 잠은 날 문자하고 전화하고 신경 쓰는 게 보였어. 너무 과했어. 의심했어. 왜 이렇게 신경 쓸까? 석 달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어. 진 거야? 정기가 끝난 거지? 다른 사람은 연락이 일정했어. 필요할 때만 했어. 과하지 않았어. 2년 지나도 똑같았어. 진심이었어. 거짓말쟁이는 호감을 사려고 해. 가하게 친절해. 칭찬이 많아. 어색해. 진심인 사람은 자연스러워. 친절하되 적당해. 편해. 거래처 담당자가 맨날 칭찬했어. 회장님 대단하다. 회사 훌륭하다. 만날 때마다 기분은 좋았는데 뭔가 이상했어. 6개월 뒤에 뒤통수 맞았어. 경쟁사로 정보를 넘기고 있었더라고. 칭찬은 다 거짓이었어. 다른 담당자는 칭찬도 안 했어. 일 이야기만 했어. 건조했어. 10년 넘게 일했어. 한 번도 배신 안 했어. 진심이었어. 시간이 거짓을 드러내. 급하게 판단하지 마. 최소 6개월은 봐. 1년 보면 확실해. 진심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법은 간단해. 시간이 알려줘.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빨리 계약하고 싶어. 해 서두르게 만들어. 천천히 가면 들통나니까. 서두르라고 하면 의심해라. 진심인 사람은 천천히 가급하지 않아. 확인하라고 해. 조사하라고 해. 숨길 게 없으니까 거짓에 속지 마라. 시간을 들여라. 최소 6개월은 봐라. 다만 듣지 마라. 행동을 봐라. 시간이 지나도 든지 일관성 있는지. 그게 진심이야. 과하게 친절하면 의심해라. 칭찬이 많으면 조심해라. 진심은 자연스러워. 과하지 않아. 진심은 오래가고 거짓은 금방 드러난다. 시간이 증명해줘.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알아. 말을 믿는 거야. 말은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은 어려워. 진짜만 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 계획을 멋지게 설명하고 포부를 크게 말하고 약속을 쉽게 해. 하기엔 좋아. 실행은 없어. 행동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 계획을 간단히 말하고 포부를 현실적으로 말하고 약속을 신중하게 해. 하기엔 평범해. 실행은 확실해. 임원 회의에서 봤어. 한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서 화려한 그래프와 거창한 계획
다들 박수쳤어. 다른 임원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냈어. 한단했어. 이미 한 일과 다음에 할 일 닥수는 없었어. 3개월 뒤에 결과가 나왔어. 프레젠테이션 잘한 임원은 아무것도 안 했어. 말만 멋있었어. 한 장짜리 보고서 낸 임원은 다 했어. 말한 대로 말이 적었는데 행동이 많았어. 말 잘하는 임원을 내보냈어. 행동하는 임원을 승진시켰어. 당연한 선택이었어. 경례버체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프레젠테이션 보지 마. 과거 실적을 봐. 결과가 어땠는지. 한 업체가 멋진 제안서를 가져왔어. 10페이지 화려했어. 과거 실적을 물었더니 애매했어. 제대로 한 프로젝트가 없더라고. 다른 업체는 제안서가 10페이지였어. 단순했어. 과거 실적이 명확했어. 쉽게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더라고. 둘째 업체를 선택했어. 결과가 완벽했어. 만약에 말보다 행동이 주직원 면접에서도 말만 듣지 마. 과거에 뭘 했는지 물어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 말 잘하는 지원자가 왔어. 팀장 경험이 있다고 했어. 크게 말했어. 자세히 물었더니 모호했어. 실제로 한 게 별로 없었어. 말 서툰 지원자도 왔어. 팀원이었다고 해서 작게 말했어. 자세히 물었더니 구체적이었어. 실제로 많이 했더라고. 둘째로 뽑아서 지금 팀장이야. 말보다 행동을 봤으니까 판단할 때도 계획서만 보지 마. 어따가 과거에 뭘 했는지 봐. 이전 사업은 어땠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한 창업자가 찾아와서 계획이 거창해서 시장을 바꾸겠다고 했어. 그걸 물었더니 실패만 3번이더라고. 패턴이 보였어. 말만 하고 실행 못하는 사람. 다른 창업자는 계획이 현실적이었어. 작게 시작하겠다고 했어. 과거에는 작은 사업을 성공시켰더라고. 착실했어. 둘째한테 투자해서 성공했어. 끝까지 시켰는지 한 담당자란 납기를 약속했어. 확실하다고 했어. 과거 거래 기록을 봤어. 납기를 3번 오겠더라고. 그냥 믿을 수 없었어. 다른 담당자는 신중했어.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 과거 기록을 봤어. 한 번도 안 오겠더라고. 믿을 수 있었어. 말은 증거가 아니야. 행동이 증거야. 과거 행동이 미래 행동을 예측해. 파트너 선택할 때도 말 듣지 마. 이전 파트너들한테 물어봐. 그냥 어땠는지, 약속 지켰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한 파트너 후보가 완벽해 보였어. 말도 잘하고 조건도 좋았어. 이전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어. 문제가 많았더라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익만 챙기고. 다른 후보는 평범했어. 말도 평범하고 조건도 보통이었어. 이전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어. 다들 칭찬하더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둘째를 선택했어. 10년 넘게 같이 일했어. 말보다 행동을 봤으니까 자식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야. 말만 듣지 마. 숙제했다는 말 믿지 마. 확인해봐.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 행동은 거짓말 못해. 숙제를 했으면 공책에 있어. 안 했으면 없어. 명확해. 친구 사귈 때도 자식한테 가르쳤어. 말 잘하는 친구 조심하라고. 행동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약속 잘하는 친구 있잖아. 놀러 가자. 숙제 도와주겠다. 말만 해. 자, 친구 멀리 하라고 말은 적은데 행동하는 친구 있어. 약속 안 해도 도와줘. 그런 친구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그때도 말만 듣지 마. 발표 잘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 실행 계획을 물어봐. 언제 뭘 어떻게 할 건지. 말만 하는 사람은 실행계획 예매해. 대충 말해. 행동하는 사람은 명확해. 구체적이야. 말 잘하는 사람은 화려해. 눈에 띄어. 주목받아. 속지 마. 결과를 봐. 실제로 뭘 했는지. 행동하는 사람은 조용해. 눈에 안 띄어. 주목 못 받아. 그 사람을 찾아라. 결과가 있으니까. 조직에서 진짜 일 많이 하는 사람 알아. 말 적은 사람이야. 회의 때 조용한 사람. 여보 짧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해. 말 많은 사람은 일 적게 해. 회의 때 많이 말해. 그리고 길게 해. 실제 결과는 없어. 승진시킬 때 말 잘하는 사람 시키면 조직이 망가져. 행동하는 사람 시켜야 조직이 산다. 말 잘하는 법 배우지 마. 행동하는 법을 배워라. 발표 연습할 시간에 실행해라. 계획 멋지게 쓸 시간에 실제로 해라. 이제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시간을 늘려라. 상대방 판단할 때도 말 듣지 마. 과거 행동을 봐. 지금까지 뭘 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진짜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책도 많이 읽었어. 강의도 많이 들었어. 세미나도 다녔지.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사람한테 배운 것만 선명해. 책은 잊혀. 강의는 희미해져. 남한테 배운 건 정생각. 왜 그럴까? 감정이 같이 있어서 그래. 첫 직장 그 공사 현장 김 소장이었는데 말은 별로 없었어. 행동으로 가르쳤지. 어느 날 자재가 잘못 왔어. 휴격이 탈났어. 화내고 싶었어. 업체 사장한테 전화하려고 했지. 김 소장이 말렸어. 화내지 말라고.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조용히 교체 요청하라고. 그렇게 했어. 다음날 업체 사장이 직접 왔어. 그러고 빨리 교체해줬어. 그 뒤로 더 신경 써서 납품해. 김 소장이 말했어. 화내면 한 번이야. 이해하면 100번이야. 그 말이 50년 지났는데 생생해. 그래서 읽었으면 잊어버렸을 거야. 김 소장 얼굴과 그날 상황에
사장이 같이 기억나니까 안 잊혀. 사업 초기에 정 사장한테 배웠어.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었지. 지금이 부족했어. 외상을 부탁했어. 정 사장이 물었어. 언제 갚을 수 있냐고. 석 달 뒤라고 했어. 정 사장이 외상을 줬어. 그리고 말했어. 달 뒤 하루라도 늦으면 다시는 거래 안 한다고 무서웠어. 석 달 뒤 정확히 갚았어. 하루 전에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갚았지. 사장이 웃으면서 말해서 약속은 목숨이야. 지키면 신용이 쌓이고 어기면 다 잃어. 그 말을 절대 안 잊어. 얼굴과 목소리가 기억나니까. 아니요, 서적에서 비슷한 말을 잃었어. 기억 안 나. 정 사장한테 직접 들어서 그날 느꼈던 긴장감까지 기억나니까 생생해. 젊은 직원이 실수했어. 크게 혼냈어.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 최 이사가 조언했어. 사람은 실수로 배운다고. 혼내면 위축돼. 가르쳐주면 성장해. 기회를 주라고 했어. 그 직원한테 다시 기회를 줬어. 이번엔 옆에서 가르쳐줬어.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직원이 지금 부장이야. 최 이사 말이 맞았어. 그 경험이 생생해. 이사 얼굴과 그날 대화가 다 기억나. 경영 일원으로 배웠으면 진짜 잊었을 거야. 중동 진출할 때 이 점한테 배웠어. 현지 문화를 존중하라고. 우리 방식만 고집하면 실패한다고. 처음엔 이해 못했어. 우리 기술이 더 좋은데 왜 부표야 하냐고. 이 전무가 직접 보여줘서 현지인들하고 밥 먹을 때 그들 방식으로 먹었어. 그 다음날 손으로 먹고 바닥에 앉고 현지인들이 좋아했어.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 존중이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걸 책으로 읽었으면 이해 못했을 거야. 직접 봤으니까 평생 기억해. 손자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 말로만 하지 않았어. 같이 행동했어. 약속 지키는 법을 가르칠 때 책을 주지 않았어. 같이 약속을 잡아서 친구하고 만나기로 한 날 비가 왔어. 손자가 안 가려고 했어. 비 오는데 왜 가냐고. 같이 갔어. 나 우산 쓰고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 난 손자한테 말했어. 약속은 날씨와 상관없어. 불편해도 지켜야 해. 손자가 그걸 평생 기억할 거야. 경험했으니까. 책이나 강의는 머리로 배워. 머리로 배운 건 쉽게 잊혀. 사람한테는 가슴으로 배워. 가슴으로 배운 건 안 잊혀. 김 소장한테 화내지 말라고 배웠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 정 사장한테 약속은 목숨이라고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어. 최 이사한테 기회를 주라고 들었을 때 부끄러웠어. 이 전무가 천지방식으로 밥 먹는 걸 봤을 때 감동했어. 그 감정이 있으니까 기억에 남아. 책은 감정이 없어. 그냥 글자야. 사람은 감정이 있어. 표정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 멘토를 찾아라. 책보다 중요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껴라. 그게 진짜 배움이야. 멘토는 유명한 사람이 필요 없어. 옆에 있는 선배일 수도 있어. 상사일 수도 있어. 나이 많은 거래처 사장일 수도 있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한 가지라도 배울 게 있으면 멘토야. 겸손하게 배워라. 질문해라.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실제 경험을 들어라. 책에 없는 이야기를 들어라. 관찰해라.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눈으로 배워라. 따라해봐라. 배운 걸 실천해봐라. 멘토처럼 해봐라. 나것이 돼. 책은 참고 자료야. 기본 지식을 얻는 거야. 진짜 배움은 사람한테서 와. 현장에서 MBA 나온 사람 많이 봤어. 이론은 완벽해. 현장에서 못 써. 사람한테 안 배웠거든. 반대로 학력 없는데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어. 좋은 멘토를 만났어. 현장에서 배웠어. 그게 더 강해. 이론과 실전은 달라. 그건 이론이야. 사람은 실전이야. 실전을 배워야 써먹어. 젊은이들이 자격증만 따려고 해. 학위만 쌓으려고 해. 그것도 필요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을 만나라. 선배를 만나라. 현장 고수를 만나라. 밥 사면서 배워라. 시간 내서 배워라. 한번 배우면 평생 가. 거닐고도 기쳐. 좋은 멘토 한 명이 책 청구보다 나 지금도 기억나. 임 소장 얼굴, 정 사장 목소리, 이사 표정, 이 정무 행동 다 선명해. 50년 전인데. 읽은 책은 제목도 기억 안 나. 들은 강의는 내용도 모호해. 저한테 배운 건 어제 일처럼 생생해.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제일 오래 남는다. 멘토를 찾아라. 겸손하게 배워라. 그게 진짜 공부야. 그냥 몇천 장 받았어. 전화번호가 몇백 개 있어. 진짜 가까운 사람은 10명도 안 돼. 숫자는 의미 없어. 깊이가 의미 있어. 그러면 사업가들이 네트워킹 행사를 다녀 명함 100장 받았다고 좋아해. 헛수고야. 그 중에 다시 만날 사람이 몇 명이냐. 명함 100장보다 진짜 친한 친구 한 명이나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게 진짜 인맥이야. 인맥을 넓히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 깊게 만드는데 시간을 써라. 10명을 천천히 깊게 알아가라. 최 사장하고는 30년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지. 가족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10년 동안 쌓인데 있어. 서로를 완전히 알아. 전화만 해도 무슨 일인지 알아. 그게 깊은 관계야. 어려울 때 최 사장한테 전화했어. 전화 안 해도 알더라고. 바로 도와줬어. 깊은 관계니까 가능한 거야. 명함만 받은 사람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지 기억도 못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해. 얕은 관계니까.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이야. 1000명 아는 것보다 10명 깊게 아는 게 나아. 양을 이겨 깊게 안다는 게 뭘까? 그만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일 이야기만 하지 않아. 인생 이야기도 해. 가족 이야기도 해. 서로를 알아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야. 잘 될 때만 만나지 않아. 힘들 때도 연락해. 그죠? 같이 견뎌. 이렇게 10년 하면 깊어져.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 그게 진짜 인맥이야. 네트워킹 행사 가지 마.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진짜 친구 한 명 만나라. 밥 먹으면서 깊은 이야기 나눠라. SNS 팔로워 늘리지 마. 의미 없어. 실제로 만나서 밥 먹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진짜 인맥이야. 명함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 깊게 알 사람 찾아라. 시간 들여서 관계 만들어라. 인맥 넓히는데 에너지 쓰지 마. 깊게 하는데 에너지 써라. 10명한테 집중해라. 누구를 깊게 알아야 할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오래 갈 사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어려도 배울 점 있으면 깊게 알아가라. 그냥 많아도 신뢰 못하는 멀리해라. 나 직급도 중요하지 않아. 사장이든 직원이든 사람을 봐 깊게 알 가치가 있는지. 업종도 중요하지 않아. 같은 업종이 필요 없어. 다른 업종에서도 배울 게 많아.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깊게 할 가치가 있는가, 오래 갈 수 있는가, 이 서로 도울 수 있는가. 10명을 정해라. 이 사람들하고 깊게 지내겠다고 시간을 투자해라. 정기적으로 만나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나라. 10명이면 한 달에 2-3번 만나면 돼. 부담스럽지 않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해라. 형식적으로 만나지 마라. 진짜 이야기를 나눠라. 고민을 나눠라. 도와줘라. 먼저 도와줘라.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10년 이렇게 하면 진짜 인맥이 생겨. 10명이 100명보다 강해. 1000명보다 든든해. 어려울 때 이 10명의 힘이 돼. 도와줘. 깊은 관계니까. 명함 천장은 소용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성공할 때 이 10명이 함께 기뻐해. 진심으로. 관계는 질투해. 깊은 관계는 응원해. 인맥 관리 책 읽지 마. 복잡하게 만들어. 간단해. 10명 정하고 자주 만나고 진심으로 대해라. 그게 전부야. 명함 정리하지 마. 버려도 돼. 중요한 사람 10명만 기억해라. 그 사람들 전화번호만 외워라. 행사 다니지 마. 피곤 깊은 관계 만드는 데 시간 써라. 조용히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라. 인맥 넓히기 책 버려라. 인맥은 넓힐 게 아니야. 깊게 만들 거야. 10명이면 충분해. 지금 주변을 봐라. 진짜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이냐.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진짜 인맥이야. 명함만 받은 사람 1000명 있어도 소용없어. 진짜 친구 한 명이 없으면 외로워. 깊은 관계 10명 있으면 든든해. 세상이 두렵지 않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인맥은 넓힐 필요 없고 깊어야 한다. 10명을 깊게. 그게 성공하는 인맥이야. 일하면 한계가 있어.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혼자서 못해. 좋은 동료가 있으면 달라져. 속도가 빨라져. 혼자 할 때는 1년 걸린 일이 있었어. 좋은 동료하고 하니까 6개월 걸렸어. 2배 빠른 게 아니야. 시너지가 나니까 더 빨라. 김이사하고 프로젝트를 했어. 둘이 역할을 나눴어. 기술은 김이사가 맡고 영업은 내가 맡았어. 혼자 했으면 기술도 배우고 영업도 해야 했어. 2년은 걸렸을 거야. 김이사하고 하니까 6개월 만에 끝났어. 각자 잘하는 걸 하니까 빨라. 서로 보완하니까 효율적이야. 이게 좋은 동료의 힘이야. 좋은 동료는 강점을 살려줘. 약점을 채워줘. 혼자면 모든 걸 다 해야 해. 동료가 있으면 분담해. 부장은 숫자에 강했어. 재무 분석을 잘했어. 이상무는 사람을 잘 다뤘어. 협상을 잘했어. 둘이 팀을 이뤘어. 박 부장이 숫자를 분석하고 이상무가 협상했어. 강력한 조합이었어. 프로젝트가 술술 풀렸어. 혼자였으면 숫자도 배우고 협상도 배워야 했어. 몇 년 걸렸을 거야. 둘이 하니까 몇 달 만에 됐어. 좋은 기준은 뭘까? 서로 보완되는 사람, 강점이 다른 사람,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안 돼. 영업 잘하면 기술이 약해. 기술 잘하면 영업이 약해.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기술 잘하는 사람 함께 모여라. 신뢰가 중요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신뢰 없으면 속도가 안 나. 서로 의심하면 확인하느라 시간 낭비야. 전무하고 일할 때는 확인 안 했어. 언니도 쓰니까 최전무가 한다면 잘할 거라고. 그래서 빨라. 방전무하고 그 일할 때는 자꾸 확인했어. 못 믿었거든.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느라 시간 걸렸어. 느렸어. 좋은 동료는 서로 믿어. 확인 안 해도 돼. 맡기면 알아서 잘해. 그래서 빨라. 소통도 중요해.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그냥 길게 안 해도 이해하는 사람, 그런 동료가 좋은 동료야. 정의사하고는 말이 통했어. 마지막에 도 알아들었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 봐. 윤희사하고는 말이 안 통했어. 10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어. 시간이 너무 걸렸어. 느렸어. 좋은 동료는 생각이 빠른 사람, 한번 들으면 아는 사람, 책임감도 중요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남한테 미루지 않는 사람, 그런 동료가 속도를 높여. 송 과장은 책임감이 강했어. 일은 끝까지 했어. 문제 생기면 혼자 해결했어. 보고만 하면 됐어. 빨랐어. 한 과장 은 책임감이 없었어. 자꾸 밀었어. 신경 써야 했어. 느렸어. 좋은 동료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
간섭 안 해도 돼. 알아서 잘해. 그래서 속도가 나. 같이 뛰는 사람, 밤새 일할 수 있는 사람, 포기 안 하는 사람, 그런 동료가 필요해. 조대리는 열정이 넘쳤어. 밤새도 일했어. 어려워도 포기 안 했어. 같이 뛰니까 일이 빨리 됐어. 백대리는 열정이 없었어. 정시 퇴근만 생각했어. 어려우면 포기했어. 좋은 동료를 찾는 법은 간단해.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해봐라. 일하는지 보여. 신뢰할 수 있는지, 소통이 되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한 달이면 알아. 맞으면 계속 같이 해라. 이제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해라. 안 맞는 동료하고 하면 속도가 느려져. 팀을 만들 때 다양성을 생각해라. 같은 사람만 모으지 마라. 가진 사람을 모아라. 기술자 필요하고 영업 필요하고 관리자 필요해. 다 모여야 완벽해. 한 가지만 있으면 약해. 존중해라. 기술자가 영업을 무시하면 안 돼. 영업의 기술을 무시하면 안 돼. 서로 필요해. 역할을 명확히 해라. 누가 뭘 하는지. 혼란스러워. 비어있으면 문제야. 명확해야 빨라. 믿고 맡겨라. 간섭하지 마라. 각자 알아서 하게 놔둬라. 믿으면 빨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한계가 있어. 좋은 동료를 찾아라. 같이 갈아 빨라주고 멀리 가. 좋은 동료는 속도를 높여준다. 혼자보다 빠르고 혼자보다 멀리 가. 좋은 동료를 찾아라. 좋은 동료는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 나쁜 동료는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어 방향이 흐려져 목표에 못 가. 회사 초창기에 동업자를 잘못 만난 적 있어. 목표를 말했어. 회사를 키우자고. 그런데 석 달 지나니까 달랐어. 동업자가 자꾸 다른 사업 이야기를 했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라고 원래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였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 한 가지를 제대로 하자고. 동업자는 기회를 놓친다고 했어. 여러 개 해야 한다고. 결국 헤어졌어. 방향이 달랐으니까 계속 같이 했으면 둘 다 망했을 거야. 나쁜 동료는 방향을 흐려. 나쁜 동료의 특징이 있어. 다른 이야기를 해. 원래 목표를 잊게 만들어 집중을 방해해. 프로젝트 회의를 했어. 목표는 납기 맞추기였어. 한 팀원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어. 기능을 추가하자고, 디자인을 바꾸자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납기가 급한데 다른 걸 하면 늦어져. 방향이 커져지는 거야. 팀원을 떼고 이랬어. 납기를 맞췄어. 팀원이 있었으면 못 맞췄을 거야. 나쁜 동료는 방향을 흐려. 나쁜 동료는 불평이 많아.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는 게 낫다고. 방법을 바꾸자. 방법을 바꾸면은 처음부터 다시야. 시간 낭비야. 일단 정한 방향으로 가야 해. 가다가 안 되면 그때 바꿔. 총부장은 불평이 많아서 회의 때마다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 이미 정한 방향인데 계속 흔들어서 팀이 혼란스러워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방향이 흐려진 거야. 총부장을 팀에서 뺐어. 그제야 안정됐어. 나쁜 동료는 의심을 만들어. 이게 맞나 싶게 해. 자신감을 떨어뜨려. 팀 전체가 흔들려. 목표를 정했으면 믿고 가야 해. 의심하면 속도가 떨어져. 중간에 멈추게 돼. 한 과장은 의심이 많았어. 이게 될까요? 저게 될까요? 팀원들한테 불안을 퍼뜨렸어. 다들 자신감을 잃었어. 일이 안 됐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의심 때문이야. 한 과장을 다른 팀으로 보냈어. 원래 팀은 다시 잘했어. 나쁜 동료는 책임을 안 져. 방향이 틀렸다고 남 탓해. 자기는 전부터 반대했다고 해. 방향을 정할 때 같이 정했어. 같이 책임져야 해. 나중에 남 탓하면 안 돼. 이제 박 차장이 그랬어. 방향 정할 때 찬성했어. 안 되니까 반대했다고 했어. 처음부터 문제라고 알았다고. 거짓말이었어. 회의록을 보니까 찬성했더라고. 그 뒤로 믿을 수 없었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뺐어. 나쁜 동료를 구분하는 법은 간단해. 방향 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봐. 꼭 다른 이야기 하면 조심해. 불편만 하면 경계해. 의심만 만들면 멀리해. 책임 안 지면 빼라. 작은 프로젝트로 테스트해봐. 방향을 정하고 와봐. 중간에 흔드는지 같이 가는지. 같이 가면 큰 프로젝트도 맡겨. 흔들면 빼. 나쁜 동료하고 가면 목표에 못 가. 팀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해. 능력만 보지 마. 방향을 같이 갈 사람인지 봐. 능력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 방해가 돼. 능력 적어도 방향이 같으면 도움이 돼. 방향이 같은지 어떻게 알아? 목표를 물어봐.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대답이 비슷하면 같이 갈 수 있어. 완전히 다르면 못 가. 억지로 같이 가면 둘 다 힘들어. 중간에 방향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 처음엔 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져. 빨리 알아채야 해. 회의 때 주의 깊게 들어. 예전과 다른 이야기 하는지, 목표 말하는지 신호를 놓치지 마. 다르다 싶으면 대화해. 왜 바뀌었는지, 원래 목표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안 되면 헤어져야 해. 붙잡지 마. 방향 다른 사람하고 가면 둘 다 못 가.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나쁜 동료 한 명이 팀 전체를 흔들어. 방향을 못 정하게 만들어. 목표에 못 가게 해. 빨리 찾아내서 정리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팀 전체를 위한 거야. 좋은 동료만 남기면 방향이 명확해져. 다 같은 목표를 봐. 흔들림 없이 가 빨리 도착해. 나쁜 동료는 방향을 흐린다. 전에서 정리해라. 같은 방향 보는 사람하고만 가라.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 성장해야 해. 한쪽만 크면 관계가 깨져. 다 크면
관계가 단단해져.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 서로의 장점을 키워줘.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도와줘. 정의사라고 20년 넘게 일했어. 정의사는 기술이 강했어. 그 장점을 살려줬어. 연구 시간을 많이 줬어. 최신 장비를 사줬어. 정의사가 성장했어. 기술이 더 좋아졌어.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됐어. 특허도 여러 개 냈어. 정의사도 나를 키워줬어. 영업을 잘한다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어. 피수를 쉽게 설명해줘서 영업하기 좋았어. 둘 다 성장했어. 그래서 20년 넘게 같이 일할 수 있었어. 를 키워줬으니까. 반대 경우도 있었어. 강의사하고 일했는데 오래 못 갔어. 강의사는 약점을 자꾸 지적해서 영업 방식이 구식이라고 해서 이수를 몰라서 문제라고 했어.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빴어. 강의사 약점도 지적했어. 소통이 안 된다고. 고객 응대가 별로라고 서로 약점만 지적했어. 2년 만에 헤어졌어. 서로 성장을 안 시켜줬으니까 이러이축됐어. 관계가 독이 된 거야. 오래가는 관계는 칭찬이 많아. 잘한 거를 찾아서 말해줘. 작은 거라도 인정해줘. 최 부장하고는 15년 일했어. 부장 보고서를 칭찬했어. 정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 더 좋아졌어. 최 부장도 결정을 칭찬했어. 빠르고 정확하다고. 더 신중하게 하면서도 빠르게 결정했어. 그래서 칭찬하니까 둘 다 성장했어. 15년 동안 관계가 야기된 거야. 짧게 끝나는 관계는 비판이 많아. 그냥 단 것만 찾아. 잘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한 팀장하고 일했는데 칭찬이 없었어. 뭘 해도 부족하다고 했어. 더 잘하라고만 했어. 한 팀장도 칭찬 못 받았어. 뭘 해도 지적만 들어서 둘 다 의욕에 떨어졌어. 1년 만에 한 팀장이 나갔어. 오래가는 관계는 역할이 명확해. 각자 잘하는 걸 해.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 박상무하고 12년 일했어. 박상무는 대외 업무를 맡아서 잘했어. 간섭하지 않았어. 우리는 내가 맡았어. 잘했어. 이제 박상무가 간섭 안 했어.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어. 서로 존중했어. 박상무 결정에 토 안 달았어. 내 결정에도 토 안 달았어. 짧게 끝나는 관계는 영역 침범이 많아. 남의 일에 간섭해.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윤상무하고 일할 때 그랬어. 윤상무가 관리에 간섭했어.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했어. 대외 업무에도 간섭했어. 윤상무 방식대로 하라고 했어. 서로 부딪혔어. 6개월 만에 헤어졌어. 오래가는 관계는 배려가 있어. 바쁠 때 이해해줘. 실수해도 감싸줘. 어려울 때 도와줘. 송전무하고 18년 일했어. 송전무가 실수했을 때 감싸줬어. 하체 해결했어.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실수했을 때도 송전무가 감싸줬어. 팀원들한테 덮어줬어. 같이 책임졌어. 고마웠어. 서로 배려하니까 오래갔어. 어려울 때마다 같이 이겨냈어. 18년 동안 짧게 끝나는 관계는 배려가 없어. 실수하면 책임 떠넘겨. 어려우면 빠져나가려고 해. 조전무하고 일할 때 그랬어. 실수하면 남 탓했어. 오래가는 관계는 목표가 같아. 회사를 키우자. 둘 다 최선을 다했어. 한 명이 앞서가도 질투 안 했어. 응원했어. 중에 따라가면 되지. 같은 목표니까. 서로 장점을 키워주니까 둘 다 성장했어. 회사도 컸어. 20년 동안 같이 짧게 끝나는 관계는 목표가 달라. 다른 걸 원해. 경쟁에 질투에. 장상무하고 일할 때 목표가 달랐어. 장상무는 빨리 승진하고 싶어 했어. 회사보다 자기가 중요했어. 경쟁했어. 서로 앞서려고 했어. 협력이 안 됐어. 3년 만에 장상무가 나갔어. 관계를 오래 가져가고 싶으면 상대방 장점을 키워줘라. 하는 걸 더 잘하게 칭찬하고 기회주고 응원해. 약점 지적하지 마라. 성장 안 시켜. 오히려 위축시켜. 관계도 나빠져.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라. 1년 뒤에 둘 다 나아져 있어야 해. 10년 뒤에 훨씬 성장해 있어야 해. 그냥 한쪽만 크면 관계가 깨져. 둘 다 크면 관계가 단단해져.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의 장점을 키워준다. 서로 성장시켜라.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야. 평소엔 다 비슷해 보여. 잘 될 때는 다들 친절히 도와주겠다고 해. 진짜 좋은 사람은 위기 때 나타나. 회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어.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자금이 막혔어.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었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 연락했어. 도와달라고. 다들 사라졌어. 하나도 안 받았어.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어. 최 사장이었어. 평소에 자주 안 만났어. 1년에 두세 번. 그런데 소식 듣고 찾아왔어. 얼마 필요하냐고 물었어. 있는 대로 다 가져왔다고. 5천만 원이었어. 당시 엄청난 돈이었어. 이자도 안 받았어. 언제 갚아도 된다고. 그냥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라고 울컥해서 그 돈으로 위기를 넘겼어. 2년 뒤에 갚았어. 최 사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 비록 평생 잊지 못했어. 평소에 맨날 만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잘 될 때만 붙어있던 거야. 어려우니까 도망간 거지. 최 사장은 평소에
자주 안 만났어. 진짜 친구였던 거야. 위기 때 나타났으니까 그 뒤로 사람 보는 기준이 바뀌었어.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한 봐. 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는지 봐. 직원도 마찬가지야. 평소엔 다 열심히 해. 위기가 오면 달라져. 진짜가 나타나. 구조조정을 해야 해서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상황이 안 좋다고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절반이 나갔어. 당연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해했어. 절반은 남았어. 같이 이기겠다고. 다음은 직원들이 진짜였어. 월급밥만 받아도 일했어. 밤낮 없이 뛰었어. 그 사람들 덕분에 살아났어. 위기가 끝나고 보상했어. 배로 남은 사람들은 같이 갔어. 위기 때 함께 했으니까. 나간 사람들은 다시 안 받았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위기를 같이 이길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거래처도 마찬가지야. 평소엔 다 좋게 대해. 내가 오면 태도가 바뀌어. 자금이 어려워서 외상을 부탁했어. 한 달만 늦춰달라고 절반은 거절했어. 현금만 된다고 절반은 허락했어. 괜찮다고. 그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라고. 그 거래처들은 또 거래해. 거절한 거래처들은 나중에 다시 연락 왔어. 거래하자고 안 했어. 위기 때 외면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은 위기 때 가까이 와. 나쁜 사람은 위기 때 멀어져. 명확해. 파트너도 그래. 급이 잘 될 때는 다들 같이 하자고 해. 어려워지면 빠져나가려고 해요. 한 파트너는 위기 때 투자를 더 했어. 같이 이기겠다고. 지금도 파트너야. 20년 넘게. 다른 파트너는 위기 때 빠졌어. 자기 목만 챙기고 나갔어. 다시는 같이 안 했어. 위기가 사람을 구분해줘. 테스트야. 위기를 같이 겪어봐야 진짜 아는 거야. 평소에 아무리 친해도 위기를 같이 안 겪었으면 몰라. 너가 와봐야 알아. 일부러 위기를 만들 순 없어. 자연스럽게 그때 주변을 잘 봐. 누가 가까이 오는지, 누가 멀어지는지. 가까이 오는 사람을 평생 기억해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소중히 해라. 멀어지는 사람도 기억해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위기를 같이 할 사람은 아니야. 거리를 둬라. 가족도 마찬가지야. 형제도 위기 때 보여. 진짜 형제인지 피만 나는 사이인지. 사업이 어려울 때 형제들이 도왔어. 돈도 빌려주고 일도 도왔어. 진짜 형제였어. 친구 중에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어. 위기 때 다 사라졌어. 위기는 선물이야.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을 구분해주니까. 위기 없이 살면 진짜를 모르고 살아. 위기를 겪어야 주변이 정리돼. 진짜만 남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기회야. 진짜를 만나는 기회. 위기가 오면 주변을 봐라. 누가 남는지 누가 가는지. 그게 답이야. 남는 사람을 평생 소중히 해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위기를 같이 이긴 사람들이야. 가는 사람은 보내줘라. 붙잡지 마라. 차피 위기 때마다 갈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위기 때 나타난다. 평소가 아니라 위기가 사람을 구분한다. 위기를 겪어봐야 진짜 안다. 사람 마음은 거울이야. 진심을 주면 진심이 돌아와. 형식을 주면 형식이 돌아와. 간단해. 거래처 사장을 만났어. 처음엔 형식적으로 대했어. 인사하고 계약하고 사무적이었어. 거래처 사장도 사무적이었어. 2년 뒤에 생각을 바꿨어. 진심으로 대하기로 했어. 그 사람 사업 고민을 들어줬어. 조언해줬어. 이것이 거래처 사장이 달라졌어. 우리 고민도 들어주더라고. 좋은 정보를 먼저 알려줬어. 진심이 돌아온 거야. 10년 넘게 같이 일했어. 약속 없이도 일해서 서로 믿었으니까 진심이 쌓여서 신뢰가 된 거지. 직원도 마찬가지야. 형식적으로 대하면 형식적으로 일해.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일해. 한 직원이 집안 사정이 어려웠어. 형식적으로 위로할 수도 있었어. 힘내라는 말만 하고 진심으로 도왔어. 회사에서 지원금을 줬어. 휴가도 넉넉하게 줬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 직원이 평생 은혜를 갚았어. 20년 넘게 헌신했어. 진심을 받았으니까 진심으로 돌려준 거야. 다른 직원은 형식적으로 대했어. 일만 시켰어. 개인 사장은 신경 안 썼어. 그 직원도 형식적으로 일했어. 당시 출퇴근만 했어. 차이가 명확해. 진심을 주면 진심이 돌아와. 형식을 주면 형식이 돌아와. 파트너십도 그래. 이익만 따지면 이익만 돌아와. 관계를 생각하면 관계가 돌아와. 한 파트너하고는 이익만 따졌어. 계약서대로만 했어. 한 파트너도 마찬가지였어. 이익은 났어. 관계는 안 생겼어. 계약 끝나니까 끝이었어. 다시 같이 안 했어. 다른 파트너하고는 관계를 생각했어. 손해볼 때도 있었어. 양보했어. 파트너도 양보했어. 이익은 적을 때도 있었어. 관계가 생겼어. 계속 같이 일했어. 15년 넘게. 총 이익은 훨씬 컸어. 진심이 뭘까?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 거야.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상대방도 생각하는 거야. 거래할 때 우리만 이익 보려고 하지 않았어. 상대방도 이익 보게 했어. 윈윈이 되게. 처음엔 우리 이익이 적은 것 같아서 상대방이 고마워해서 다음 거래에서 더 좋은 조건을 줬어. 그리고 우리가 더 이익 봤어. 진심은 계산이 아니야. 그냥 상대방을 위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도 나를 위해줘. 저절로. 협력업체 사장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 납품 배금을 당장 못 준다고 했어. 형식적으로는 계약 위반이야. 진심으로 기다려뒀어. 2달 기다렸어. 이자도 안 받았어. 그 사장이 고마워했어. 10년 동안 한 번도 늦지 않아서 납품들도 최고로 해줬어. 가격도 제일 싸게 해줬어. 진심을 받았으니까 진심으로 갚은 거야.
형식적으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 걸었으면 돈은 받았을 거야. 협력업체는 이렇겠지. 진심을 주니까 평생 파트너를 얻었어. 돈보다 가치 있었어. 손자한테 가르쳤어. 친구한테 진심으로 대하라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숙제를 도와주더라도 진심으로 도와줘라. 나중에 받으려고 계산하지 마라. 그냥 도와줘라. 손자가 그렇게 했어.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대했어. 친구들도 진심으로 대했어. 어려울 때 다 도와줬어. 계산하는 친구는 달랐어. 받으려고만 했어. 아무도 안 도와줬어. 진심과 계산은 달라. 진심은 주는 거야. 계산은 받으려는 거야. 직원 면접 볼 때도 봐. 심인지 계산인지 왜 이해하고 싶은지 물어봐. 계산하는 사람은 연봉 이야기만 해. 복지 이야기만 해. 받을 것만 생각해. 진심인 사람은 다르게 말해. 배우고 싶다고, 기여하고 싶다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진심인 사람을 뽑아야 해. 회사한테 진심으로 일해. 거래처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진심인지 계산인지 봐. 첫 미팅에서 알 수 있어. 나타나는 업체는 가격 이야기만 해. 자기네가 얼마나 싸게 하는지 받을 돈만 생각해. 진심인 업체는 다르게 말해. 우리 사업을 이해하려고 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봐. 함께 성공하고 싶다고 해. 진심인 업체를 선택해야 해. 어려울 때도 같이 해. 계산하는 업체는 어려우면 빠져. 당장은 나중에 보면 이익이야. 훨씬 큰 이익.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편해 보여. 당장은 나중에 보면 외로워. 진짜 관계가 없어. 진심을 주려면 용기가 필요해. 배신당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진심으로 돌려줘. 한두 명이 배신할 수 있어. 괜찮아. 10명 중 1명이야. 9명이 진심으로 돌려줘. 이익이야. 배신당할까봐 진심을 안 주면 아무도 안 줘. 평생 형식적인 관계만 가져. 외로워. 진심을 줘라. 먼저 줘라. 계산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마라. 그냥 줘라. 그럼 돌아와. 대부분 돌아와. 진심은 진심을 낳아. 형식은 형식을 낳아. 상대에게 진심이면 상대도 진심을 보여준다. 이제 먼저 진심을 줘라. 그게 관계의 시작이야. 주변을 봐.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게 내 수준이야.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내 수준이 높은 거야.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내 수준이 낮은 거야.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만나.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를 만나. 사업 초기에 주변을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약속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일했어. 성장하니까 주변이 바뀌었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준이 올라간 거야. 반대로 안 성장하는 사람도 봐서 계속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 크는 거야. 주변이 곧 거울이야. 내 모습을 보여줘. 주변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문제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모여. 정직해지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왔어. 약속 지키니까 약속 지키는 사람들이 왔어. 책임지니까 책임지는 사람들이 왔어. 거짓말한 사람 많았어. 오래 못 가더라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절로 멀어졌어. 수준을 올리고 싶으면 내가 올라가야 해.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바라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해. 큰 사업가를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했어. 더 정직하게 일했어. 더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큰 사업가들이 만나주더라고. 수준이 맞으니까. 전에는 안 만나줬어. 수준이 안 맞았으니까. 직원도 마찬가지야. 좋은 직원을 뽑고 싶으면 좋은 회사가 돼야 해. 복지에 좋고 월급 많이 주는 게 좋은 회사가 아니야. 성장할 수 있는 게 좋은 회사야. 배울 게 많은 게 좋은 회사야. 회사 수준을 올렸어. 투명하게 경영했어. 직원을 존중했어. 성장 기회를 많이 줬어. 좋은 직원들이 오더라고.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 회사 수준이 올라가니까 직원 수준도 올라갔어. 반대로 수준 낮은 회사는 어떻게 됐나 봤어. 불투명하게 경영하고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성장 기회도 없고 나쁜 직원들만 왔어. 실력도 없고 불성실한 사람들. 회사 수준이 낮으니까 직원 수준도 낮았어. 거래처도 그래. 좋은 거래처를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좋은 거래처가 돼야 해. 납기 지키고 품질 보장하고 공정하게 대하니까 좋은 거래처들이 오더라고. 수준이 맞으니까. 납기 안 지키고 품질 나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회사는 나쁜 거래처만 와. 서로 수준이 맞으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야. 손자한테 가르쳤어. 좋은 친구 사귀고 싶으면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친절하면 그런 친구들이 모여. 거짓말하고 무책임하고 불친절하면 그런 친구들이 모여. 주변을 바꾸고 싶으면 나를 바꿔라. 그게 순서야. 나를 안 바꾸고 주변만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올리는 법은 간단해. 배워라. 사람 만나고 경험 쌓아라. 수준이 올라가. 실력을 키워라. 일 잘하는 법을 배워라. 전문가가 되라. 수준이 올라가. 인성을 키워라.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겸손해라. 수준이 올라가. 수준이 올라가면 주변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나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 억지로 좋은 사람들한테 가지 마라. 수준이 안 맞으면 어색해. 오래 못 가. 먼저 수준을 올려라. 그렇게 만나게 돼. 어색하지 않아. 수준이 맞으니까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다.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야.
바꿔라.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만 있다. 그런 거야. 바꿔라.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바꿔라. 주변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봐라. 이런 문제야. 남 탓하지 마라. 나를 바꿔라. 1년 뒤에 주변을 다시 봐라. 바뀌어 있어. 내가 바뀌었으니까 주변도 바뀌어.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성공해라.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수준을 올려라.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 주변을 보면 내 수준을 알 수 있어. 수준을 올려라. 주변이 바뀔 거야. 신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직원을 못 믿겠다고, 거래처를 못 믿겠다고, 파트너를 못 믿겠다고. 당연히 먼저 안 줬으니까 신뢰는 받는 게 아니야. 주는 거야. 이제 답은 먼저 믿어줘야 믿음을 받아 새 직원이 들어왔어. 의심하면서 일을 줄 수 있어. 작은 일만 시키고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럼 그 직원이 어떻게 돼? 더 의심받는다는 거라니까. 결국 못 믿을 사람이 돼. 반대로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될까? 한 일을 줘. 알아서 하게 놔도 하긴 안 해. 그럼 그 직원이 책임감을 느껴. 믿어주니까 최선을 다해.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 의심하면 못 믿을 사람이 되고, 믿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 직원한테 큰 프로젝트를 맡겼어. 경력이 짧았어. 주변에서 말렸어. 위험하다고, 검증이 안 됐다고 믿고 맡겼어. 중간에 확인도 안 했어. 그것만 기다렸어. 그 직원이 완벽하게 해냈어. 기대 이상이었어. 왜 잘했을까? 믿어줬으니까. 책임감을 느꼈으니까. 배신할 수 없었으니까. 배신하면서 맡겼으면 어땠을까? 중간에 계속 확인하고 간섭하고 못했을 거야. 의욕을 꺾었을 거야. 거래처도 마찬가지야. 의심하면서 거래하면 관계가 안 좋아져. 계약서를 복잡하게 만들고 담보를 많이 받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 못 믿나 보다 생각해. 최소화만 하게 돼. 신뢰가 안 생겨. 믿고 거래하면 관계가 좋아져. 계약서를 간단하게 만들고 담보도 적게 받고 상대방이 고마워해. 믿어주니까 최선을 다하게 돼. 신뢰가 쌓여 한 협력업체하고 외상거래를 시작했어.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담보를 받으라고, 계약서를 철저히 하라고 그냥 믿었어. 담보도 안 받고 계약서도 간단하게. 업체 사장이 감동했어. 10년 넘게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 납기도 정확하고 품질도 최고였어. 믿어줬으니까 배신할 수 없었던 거야. 의심하면서 거래했으면 어땠을까? 형식적인 관계였을 거야. 최선을 안 다했을. 파트너십도 그래. 의심하면서 시작하면 오래 못 가서로 감시하게 돼. 기본에 믿고 시작하면 오래 가서로 맡기게 돼. 편에 각자 최선을 다해 한 파트너하고 시작할 때 조건을 느슨하게 했어.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했어. 빠져나갈 구멍을 막으라고 그냥 믿었어. 조건을 느슨하게 뒀어. 파트너가 고마워했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일했어. 15년 넘게 같이 일했어. 한 번도 빠져나가려고 안 했어. 믿어줬으니까 배신할 생각을 안 한 거야. 의심부터 하면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서로 감시했을 거야. 그건 싸움만 했을 거야. 오래 못 갔을 거야. 물론 배신당할 수도 있어. 믿었는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어. 10명 중 1명은 배신해. 9명은 보답해. 1명 때문에 9명을 의심하면 안 돼. 1명한테 당했다고 모두를 의심하면 아무도 못 믿어. 평생 외로워. 좋은 사람도 못 만나.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해. 믿음을 주려면 위험을 피하면 신뢰도 못 받아. 처음 믿을 때는 작게 시작해. 큰 일을 다루 맡기지 마. 작은 걸로 테스트해. 작은 일을 믿고 맡겨. 어떻게 하는지 봐. 잘하면 큰 일을 맡겨. 그냥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마. 기회를 줘. 믿어줘. 대부분 보답해. 신뢰는 부자야. 먼저 줘야 돌아와. 안 주고 받으려고만 하면 안아. 직원을 믿어줘라. 큰 일을 맡겨라. 간섭하지 마라. 확인하지 마라. 그럼 책임감 있대 일해. 거래처를 믿어줘라. 복잡한 계약하지 마라. 담보 많이 받지 마라. 그럼 최선을 다해. 파트너를 믿어줘라. 빠져나갈 구멍 막지 마라. 건 싸움하지 마라. 그럼 오래 같이 가. 먼저 믿어줘야 믿음을 받아주는 만큼 돌아와. 많이 주면 많이 돌아와.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받아. 간단해. 신뢰는 줘야 돌아온다. 먼저 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주면 100배로 돌아온다.